여러분 혹시 탑골공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 속에서 장기 두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을이면 국화 향기 속에서 옛 이야기 나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죠. 탑골공원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때로는 잊혀진 듯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고 순수했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곳, 서울의 중심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잊혀진 듯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고 순수했던 그의 마음, 함께 느껴보시죠. 여기는 탑골공원이 아니라 안성의 한적한 공원입니다. 70대 초반의 박노인, 그는 매일 아침 이곳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잃은 뒤 그의 일상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죠. 가끔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저 고요히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박노인. 흐린 눈으로 멀리 응시하고 있음. 에휴, 또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먼.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가한 건지. 밥은 또 뭘로 때우나.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나 데워 먹어야지.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공원. 그의 등 뒤로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친구들의 정겨운 대화도 그의 귓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은 그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깊은 고독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사한 봄날,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처럼 내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박노인은 평소처럼 익숙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설지만 밝고 상냥한 목소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면 벚꽃 흩날리는 공원 벤치. 박노인이 앉아있고 김할머니가 다가옴. 저기, 여기 자리 비었나요? 벚꽃이 참 예쁘네요. 아, 예. 앉으시죠. 그녀는 고운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을 한 김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나이 듦의 흔적들이 있었지만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과 김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두 사람. 이 작은 인사가, 이 평범한 듯 특별한 순간이 고독했던 박노인의 삶, 그리고 김할머니의 삶에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벚꽃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은 며칠 후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박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김할머니는 그의 옆자리로 걸어왔습니다. 한두 번의 우연이 반복되자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렴풋이 이것이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박노인과 김할머니. 어르신, 매일 이곳에 나오시나 봐요. 저는 오늘따라 벤치에 앉고 싶어서 왔는데 또 뵙네요. 예.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런데 할머니도 여기 자주 오시는 모양이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바둑돌 놓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해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기억과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의 고단한 삶을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지나온 세월을 조금씩 나누며 그들은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마주한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잃어버린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독했던 두 사람의 삶에 작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박노인과 김할머니. 살짝 수줍은 목소리로 저 혹시 주말에 같이 남산에 가보실래요? 제가 예전에는 참 자주 갔는데 이제는 혼자 가기 쓸쓸해서요. 오래간만에 걸어보고 싶어서요. 남산이요? 글쎄요. 제가 잘 걸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젠 무릎도 시큰거리고 젊을 때나 다니던 곳을. 하지만 박노인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설렘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두 사람은 함께 남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는 박노인의 옆에서 김할머니는 말없이 발걸음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곁에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손이 스치고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젊은 시절의 풋풋한 연인처럼 붉어졌습니다. 그 두근거림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남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에게 다가선 두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랑 앞에 놓인 세상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 박노인. 표정이 어두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괜히 걱정만 끼치고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어쩌지. 그냥 친구로만 지내야겠지. 서로 외롭지 않게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박노인은 괜한 마음을 품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그에게 새로운 시작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혼자만의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김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져 있음. 나도 알아요. 사람들이 수군댈 거라는 거. 저 할머니 이 나이에 주책이네 하겠지. 그래도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질 않네요. 매일매일 그 어르신 생각만 나고 벤치에 앉아있나 어디 아프진 않나 자꾸만 궁금해서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싶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또 물러서야만 하는 마음. 젊은 시절에도 겪었을 법한 그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괴로워했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동시에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한때는 삶의 전부였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고통이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대로 시들어 버릴까요?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피하던 두 사람. 며칠째 공원에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김할머니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집 앞, 박노인이 우산을 들고 서 있음. 김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박노인을 발견. 박노인 가까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서 뭐 하시오? 비 맞고 다니면 감기 걸리는데. 김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박노인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그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 사실은 나 당신 만나고부터 다시 살고 싶어졌어.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었는데 당신 생각하면 매일이 기다려지고 가슴이 설레고 이런 기분 정말 참 오랜만이야. 눈물 글썽이며 박노인의 손을 잡으며 저도 그래요. 그동안 혼자 지낸 세월이 참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삶에 당신이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빗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공원의 작은 우산 아래에서 두 사람의 늦깎이 사랑은 그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뜨겁고 순수한 감정이 두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세상의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더 용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은 혹시나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실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과 김할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을 보며 자식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었네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셔야죠.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늦깎이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탑골공원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시작되어 서로의 삶에 가장 빛나는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레이션 그 후 박노인과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손을 맞잡고 시장에 가고 서로를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정해진 시간도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잊혀진 듯 보이는 삶의 한구석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선물합니다.